후유 장애인을 위한 국내 최초의 재활 전문 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 친환경 생태도시 경기도 양평에 자리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급성기, 아급성기 자동차 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설립하고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80년의 의료 역사와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환자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재활치료를 위해 장애 유형별 전문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위해 환자별 전담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뇌손상 재활센터, 사지마비 또는 하지마비, 척수 손상 환자에게 교통사고 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척수 손상 재활센터, 골절, 인대 손상, 상하지 절단 등 각종 근골격 손상 환자의 통증과 기능 장애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근골격 재활센터, 그리고 교통사고로 뇌손상, 척수 손상을 입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재활을 책임지는 소아재활센터, 질환별 11개 특수 클리닉과 하루 8시간 집중 재활치료 프로그램으로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장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 분야의 모든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진행하는 다학제 전인 치료는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등과 함께하는 협력 진료를 통해 재활치료만이 아닌 재활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전인적인 케어를 제공합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환자 중심의 1:1 맞춤 재활치료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물리치료사, 자각치료사 등 재활 전문 치료사와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개인 맞춤형 최고의 전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재활치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로봇 재활치료, 수중 재활치료,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운전 재활치료 등 첨단 의료 장비와 시설을 활용한 특수 재활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국내 최초로 의료진이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환자 추적 시스템과 재활특화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은 환자 중심의 치료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의 또 다른 의지입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재활의료 서비스는 치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번 초기부터 의료사회 사업팀과의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제공합니다. 퇴원 시기에는 사회복귀를 고려한 재활교육을 수립하고 재활보조기 훈련과 함께 스마트 재가 적응 훈련원에서 퇴원 후 생활에 대한 적응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활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복지제도 안내를 통해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활의료의 내일을 열어가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의 모든 시설은 환자와 재활치료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병원 기관 최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 빠르고 편리한 진료를 가능케 하는 효율적 공간 구성,
각 층마다 마련된 상담실과 교육실, 그리고 실내 재활 공간과 연계된 실외 훈련장,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 효과를 높이는 친환경 공간까지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최고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국내 최초의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지속적인 재활의학 연구와 교육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재활의료 전달 체계의 중심이 되어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들이 사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복귀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활의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재활병원의 김태우입니다. 일단 출석 먼저 홍성한, 김경희, 박재후, 안도현, 조성호, 이도현, 오현주, 이규민, 양치연, 최지훈, 김정우, 정선우, 안재현, 장민석, 백경은, 유경, 황윤, 유승준, 김우성, 그리고 안도현, 한승현, 김지홍, 김상훈, 임도현, 이동근, 김승주, 김민선, 1. 제가 오면은 다시 프로그램이 좀 치고 자기가 안 들어갔다 생각하면 얘기해주고. 봅시다. 오늘 주제는 보행과 보행 분석입니다. 이제 걷는 것과 그다음에 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분석해낼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오늘 드릴 말씀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임상에 나가서도 보행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컨설트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아티클을 읽을 때 이해를 하거나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정상 영역인지 아닌지 정도를 판단해서 스페셜티과로 컨설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기 있는 기본 개념들이 앞으로 우리 의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에너지 유지라든지 보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함께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오늘 내용들이 좀 뭐 복잡하고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봤다는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몇 가지로 간추려 놨으니까 그것만 기억해야 되고, 다 알고 있겠지만 일부, 특히 처음에 배울 때는 결국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개념 같은 것들, 용어 같은 것들은 듣고 외워놓는 것,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수단을 쓰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데, 보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양 다리를 통해서, 다리를 사용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고, 걷는 것과 달리는 것의 차이는 뭐 우리가 경보라든지 이런 스포츠에서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보행 중 어느 시기라도 최소한 양측 하지가 지면과 닿아 있어야 되고 두 다리가 다 떨어져 있는 시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 정도 개념입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는 결국은 보행의 기본 개념과 용어는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때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 이해를 해나갈 수 있으니까 좀 외워놔야 되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정상 보행의 결정 요소는 한번 공부해서 본일 때까지는 적어도 본일 때까지는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그 다음 이제 10년 뒤에도 한 번쯤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보행 분석의 방법들은 크게 알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대표적인 보행 이상은 일단 오늘은 이제 제목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나중에 구체적인 질환들을 배우면서 그게 이 얘기였구나 라고 알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보행의 기본 개념, 보행은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스탠스 페이지와 스윙 페이지가 양하지에서 번갈아서 쭉 일어나는 사이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행 주기, 게이트 사이클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한쪽 다리를 봤을 때는 보행 중에 그 땅을 지지하고 있는, 땅에 몸을 지지하고 있는 입각기, 스탠스 페이지와 그 다음에 한 다리가 이렇게 그 땅에 지지하지 않는 반대편 다리인 스윙 페이지로 이루어지게 되고, 한 다리에서는 입각기와 유각기가 60%와 약 40%, 이거는 뭐 속도라든지 다양한 원인에 바뀔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6대4 정도의 그 비율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그럼 한 다리에서는 이렇지만 우리가 다리가 양다리가 있기 때문에 입각기 같은 경우는 양쪽 다리가 둘 다 땅을 지지하고 있는 더블 스탠스 페이지, 더블 림 서포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가 20%가 있게 됩니다. 이걸 조금 쉽게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의 힐 스트라이크로부터 양쪽 다리가 같이 이제 닿아가게 되고요. 레프트 로어 림의 토 오프가 일어나는 시기까지를 더블림 서포트 페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오른쪽 다리는 이제 땅에 닿아 있는 대신에 이제 왼쪽 다리가 스윙 페이지를 가져가게 되고, 왼쪽 다리의 이니셜 컨택트가 되는 시기부터 라이트 로어 림의 토오프가 일어나는 이 시기까지를 다시 더블림 스탠스 페이지가 됩니다. 결국 오른쪽 다리가 닿아 있는 스탠스 페이지 동안 더블림 서포트 시기는 이렇게 10%에서 20%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반대편으로 이쪽 라이트 로어림은 이때부터 스윙 페이지가 시작되지만 레프트 로어림은 이때부터 스탠스 페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가 이제 스탠스 페이지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스탠스 페이지와 스윙 페이지가 있다. 그리고 스탠스 페이지는 양쪽 다리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더블림 스탠스 페이지라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더블림 스탠스 페이지가 있는 것들이 워킹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이나 이제 책에서 표현이 될 때 이런 스텝 랭스, 스트라이드 랭스, 위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게 개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라는 것들은 한 다리가 그 다음 다리까지 가는 것, 간단한 다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걸 스텝이라고 하고, 스텝 랭스라는 것, 보장이라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나타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폭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장이라는 단어, 스텝 랭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는 것들이 정식 용어고요. 그다음 레프트 스텝 랭스와 라이트 스텝 랭스, 결국 한 번의 전체 사이클을 다 합쳐서 우리는 스트라이드,
활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활보의 길이가 활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복폭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아니고 양 다리 사이의 거리를 복폭, 스텝 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약 5에서 10cm 정도 되고요. 이 복폭은 복폭, 보장 이 개념을 혼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클이라는 개념 그리고 시간과 거리라는 개념이 이제 게이트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카덴스라는 주파수 개념 결국 보통 1분 동안에 이제 그 보의 스텝의 수가 몇 개냐라는 개념 카덴스의 개념 그리고 속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만큼 많이 이 사이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냐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행을 평가할 때 보행 속도와 카덴스라는 개념을 항상 넣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리기가 되면은 이러한 카덴스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짧게 걸으면 카덴스가 늘어날 거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 우리가 보행 속도는 흔히 다 아는 개념이지만 카덴스라는 개념은 흔히 듣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카덴스라는 용어가 어딘가 나왔을 때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좀 중요해지는데요. 보면 보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보행이라는 것들이 에너지 이피션트하지 않다면 우리는 매우 좀 힘든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보행을 가장 이피션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우리의 보행이 최적화되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최적화된 보행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본 개념들이 무언가라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프트 헤미플레이지아와 같이 우리의 그 바디 스키마가 좀 깨지게 되면 이러한 이피션트한 게이트가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바꿔주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걸 아주 쉽게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에서 이제 인버티드 펜듈럼이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즉 뭐냐면 몸 전체의 무게 중심점은 제2천추체 세이크럼의 1인치 앞쪽에 있게 되고요. 힙 뒤로부터 해서 무릎의 약간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온 몸의 근육을 다 활용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로는 우리 게스트록네미우스 또는 졸레우스 같은 이런 캘프 머슬만 잘 유지해서 앵클만 잘 잡아주면 이라든지 힙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락킹을 해서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펜듈럼이라고 알죠. 우리 실 끝에 매달아놔서 한번 탁 흔들리면 계속 왔다 갔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서로 바꿔가면서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펜듈럼을 거꾸로 이렇게 세워놨다고 보면 됩니다. 즉 우리 바디 매스를 다리라는 이러한 딱딱한 나무 막대가 인버티드 펜듈럼처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바꿔가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주는 게 보행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다만 이제 그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일단 보행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그냥 딱딱한 나무젓가락이고 우리 몸통은 하나의 매스고 그래서 걸어가게 되면 딱딱딱딱딱 이렇게 걸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마치 우리의 몸 전체의 무게중심은 포물선을 거꾸로 그린 것처럼 일어나게 될 겁니다. 펜듈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보행이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걷지 않고 부드럽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때는 우리 해부학적 구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가를 이해하면 우리 해부학적 구조에 어떤 것들이 깨지면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를 역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몸을 이동해 나갈 때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제2천추체 위에 앞에 있는 우리의 바디 매스를 앞으로 툭 던지는 거예요. 툭 던지면 그게 앞으로 쭉
내려갈 텐데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게 다시 위치 에너지로 가고 운동 에너지로 가고 하는 걸 이렇게 잘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게 보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 다리가 쿵 해서 부드럽게 이어져서 쿵, 쿵, 쿵. 그래서 몸은 앞으로 그대로 쭉 뛰어나가게끔 하는 거. 그게 보행이지 우리 몸 전체를 근육을 써서 옮기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들이고요. 여기 이제 더블 서포트 스트레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건 약간 어려운 개념을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왼쪽 다리를 앞으로 그냥 우리 몸이 앞으로 훅 가니까 왼쪽 다리는 자연스럽게 훅 나가는 거예요. 휙 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들어서 움직인다기보다 왼쪽 다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몸이 앞으로 가니까 스윙 페이지는 따라올 뿐이고 이때 다리가 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쿼드러스투스 페모리스가 역할을 하고 이 스윙 페이지 때는 다리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훅 나가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는 컨트롤 기능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센트릭 컨트랙션, 익센트릭 컨트랙션, 구심성 수축과 편심성 수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바이셉스 컬을 하면 이렇게 굽힐 때 이 바이셉스가 하는 일이 구심성 수축이에요. 힘을 많이 주는 일이에요. 편심성 수축이란 건 뭐냐면 내가 무거운 그 덤벨을 들고 펼 때, 내릴 때도 바이셉스가 일을 해요. 그걸 편심성 수축, eccentric contraction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심성 수축일 때 ATP가 일을 해서 막 수축하지만 편심성 수축일 때는 스트레칭 되면서 ATP를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에너지 소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행에서 가장 중요한 대부분의 머슬들은 eccentric contraction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다리를 던져놓고 컨트롤만 해주는 거예요. 다리를 우리가 던졌으면 이 던지는 역할 근육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겠구나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건 사실 이 햄스트링과 같은 eccentric contraction을 하는 편심성 수축을 하는 근육들이고 우리 보행에 있어서 실제로 힘을 내는 구심성 수축은 concentric contraction은 게스트록레미우스가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근육만 일을 해서 우리의 몸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 시 소모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고 앞으로 얘기할 어떤 이러한 기본 구조들이 좀 깨지게 되면 이러한 에너지 소모율이 확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가된 것들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우리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소모를 좀 줄이고 그 에너지 보존을 하기 위한 우리 방법들이 이러한 보행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기본 단어, 용어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것들은 이제 6가지의 결정 요소, 요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는 용어, 이번에는 결정 요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인버티드 펜듈럼이라 그러면 포물선이 쿵쿵쿵 지나가면서 우리 바디 매스가 움직여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러면 우리 에너지가 많이 이제 다른 데로 새 나가겠죠. 그걸 무르르듯이 부드럽게 앞으로 쑥 밀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러한 정상 보행의 6가지 결정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pelvic rotation, pelvic obliquity, 그다음 deflection during stance, 그다음에 그러니까 니와 앵클의 움직임, 그 다음에 physiologic valgus of knee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간단합니다. 이런 보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목표가 되고 pelvic rot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그대로 있고 만약에 젓가락 2개만 이렇게 달렸을 때 보면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겠죠. 근데 걸어 나갈 때 이 우리의 몸이 가장 낮아지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 두 다리가 한꺼번에 땅을 닿고 있을 때가 우리 몸의 중심점이 가장 밑으로 떨어질 때, 즉 꼭지점에 해당할 거예요. 그 꼭지점을 그러면은 쿵쿵쿵 내려가는 꼭지점을 좀 올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건데 그때 골반을 살짝만 틀어주면 됩니다. 골반을 사도가락 약간만 틀어주면 이때 우리 다리가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있고 다리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골반 자체가 약간 로테이션이 되면 이 그림처럼 골반이 로테이션이 되면
다리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동 궤적의 최저점을 조금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 pelvic rotation, 즉 이게 그대로 앞으로 나가면서 다리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얘가 약간만 틀어주면 이쪽 발이 더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 내려가는 것들을 조금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pelvic rotation의 역할. 그 다음은 pelvic tilt. 말이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달라요. 뭐냐면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포물선이 이렇게 갔을 때 이 포물선의 가장 높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낮춰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에요. 그 포물선을 낮추려면 싱글 림 스탠스 페이즈, 즉 한 다리로 딱 서 있을 때 이 펠비스의 높이를 낮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펠비스의 높이를 낮춰줄 때 딱딱한 서 있는 쪽으로 낮춰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스윙 페이지가 있는 다리 쪽으로 5도쯤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무게중심 자체가 위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물선을 약간 높이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 그게 펠비스가 스윙 페이지에 있는 반대척 다리 쪽으로 5도 정도 약간 기울어서 내려가는 것. 그것을 pelvic tilt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두 개가 우리 펠비스에서 일어나는, 몸통에서 일어나는 변화고, 그 다음은 무릎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 다리로 서 있을 때 그 높이를 좀 떨어뜨리려면, 아까 펠비스 자체가 약간 떨어지면 되고, 또 뭐냐면 우리가 무릎이 없이 딱딱하게 서 있는 이 다리 하나가 약간만 굽혀줘도 이 포물선의 높이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포물선의 높이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행을 할 때 그 서 있는 다리가 뻣뻣하게 다 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약간 굽혀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입각기에, 그러니까 싱글링 스탠스 페이지 때 니가 완전히 펴있지 않고 우리 다리는 약간 굽혀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전통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최근 게이트 어널리시스 같은 것들을 해보니 사실 이 무게중심쯤을 낮추고 높이는데 이런 펠비스나 스탠스 페이지의 니보다는 사실은 반대편 다리에 힐 라이즈가 더 주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새로 나와서 보행의 전통적인 결정 요소는 6가지지만 요거를 추가하게 되면은 7가지가 되고, 또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앞에 2개는 빼고 요걸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은 그 6개에다가 이러한 말기 입각기 때 우리가 다리가 양쪽 아까 얘기했던 더블링 스탠스 페이지 때 우리 몸이 가장 내려간다 그랬죠. 그 내려가는 것들을 좀 높여주려면 pelvic rotation이 돼야 되는데, 그거 말고 또 그러면 내려간 다리가 발을 들어주면 우리가 몸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블링 힐 라이즈 요걸 통해서 위의 상하 이동을 조절한다라는 것들을 하나 더 추가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골반 회전, 골반 경사, 그 다음에 입각기 슬관정을 굴곡, 그 다음에 말기 입각기 때 발 뒤꿈치 들림 등이 상하 운동의 진폭을 줄이는 역할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쿵 지나갈 때 이 스트라이크 부분에서, 꼭지점 부분에서 에너지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 소모, 꼭지점을 없앨 것인가 하는 데 역할을 할 때 있어서는 니와 앵클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캠퍼스 모델에서는 펠비스만 있고 니가 없다가 아까 그 높이를 좀 낮추기 위해서 니가 생겼고, 그리고 우리 이 꼭지점을 없애기 위해서 니와 앵클이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쿵 지나갈 때 다리가 만약에 무릎이 없다면 여기서 쿵 부딪히고 몸이 넘어가겠죠. 근데 이 무릎이 샥 업서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왼다리를 쿵 부딪혔을 때 우리 무게중심점이 앞으로 약간 이동하게 되고요. 그럼 다리가 굽혀지게 됩니다. 근데 이 굽혀지는 것들, 다리를 굽히는 것들을 하는 근육은
햄스트링 머슬이죠. 하지만 이때 실제로 역할을 하는 건 햄스트링이 아니라 쿼드라투스 페모리스 머슬이 익센트릭 컨트랙션, 즉 다리가 굽혀지는 것들을 천천히 굽혀지고 부드럽게 굽혀지게끔 신장되면서 수축을 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몸이 앞으로 갈 때 여기가 살짝 굽혀지게 되면서 꼭지점의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접지기의 슬관절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아까 이때 혼동하면 안 되는 거는, 아까 스탠스 페이지 때 니 플렉션은 이때가 아니거나 싱글림 스탠스 페이지 때 니가 약간 굽혀져 있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처음에 다리가 딱 닿을 때, 접지기의 이니셜 컨택트 때 슬관절이 굽혀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쿼드리투스 페모리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쫙 펴지는 역할을 해서 다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이걸 지지해서 넘어가게끔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한 근육을 써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지대로, 처음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두 번째는 약간 굽힌 상태에서 지지대로서의 역할만 해서 몸을 넘겨주는 역할. 그래서 이 무릎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앵클의 역할입니다. 앵클이 스텝 페이지 게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다리를 쿵쿵쿵 걸으면 걸음걸이가 되게 이제 압력으로서 모두 다 그 에너지가 좀 손실되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락커, 마사이 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락커가 있는, 즉 힐 컨택트 위에 부드럽게 발이 닿고 푸시업, 힐 컨택트 그다음에 부드럽게 넘어서 푸시업 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지면에다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움직임을 갖고 가게끔 하는 것들이 앵클의 역할인데, 그럼 그 앵클의 역할을 할 때는 어떤 근육이 작용할까를 생각해 보면,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발이 부드럽게 움직여, 이렇게 모양을 보면 마치 뒤에 있는 게스트로네미우스나 카프 머슬이 역할을 해야 발목이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캘프 머슬은 푸시오프 때만 역할을 하고, 부드럽게 발목이 내려가게끔 하는 역할은, 내려가게 하는 건 중력이 내려가게 하는 거고, 그 중력이 내려가게 하는 걸 철퍼덕이 아니라 부드럽게 내려가게끔 해주는 건 이 앞에 있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전 경골근이 이걸 부드럽게 발목을 놓아주어서, 마치 우리 발 자체는 쿵쿵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걸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티비알리스 안테리어고, 이것들이 발목은 내려가는데 왜 발목을 잡아당기는 근육인 티비알리스 안테리어가 익센트릭 컨트랙션을 하느냐 하는 것들. 왜냐면 생리학적으로 컨센트릭 컨트랙션보다 익센트릭 컨트랙션이 훨씬 더 에너지 이피션트하고 ATP 소모량이 적고, 그 다음에 걸을 때도 우리가 실제 근육을 수축해서 걷기보다는 중력에 의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해가면서 걷는 게 우리 게이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앵클, 아까 얘기한 니와 앵클이 이러한 꼭지점 쿵쿵쿵 떨어지는 것들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상하 운동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걸을 때 보면 이렇게 아까 캠퍼스 모델로 걸은다 그랬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몸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좌우 운동이 있어요. 그 좌우 운동을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할 때 들어가는 것들이 피지올로직한 니의 밸구스예요. 즉 힙이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으면서 니가 약간 밖을 보고 있는, 이걸 슬외반 밸구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통해서 보폭, 스텝 위스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걸을 때 몸의 좌우 이동 폭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힙과 니와 앵클과 훗의 그 6가지, 그리고 푸시오프까지 합한 7가지 그 구성 요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냥 몸통과 뻣뻣한 젓가락 2개로 걸었다면은 이렇게 그 에너지 소모가 많은, 이렇게 쿵쿵쿵쿵 해나가면서 마치 로봇처럼 걸었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부드럽게 걸어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 현재 이족 보행 로봇들이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을 쓰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컨센트릭 컨트랙션을 구현하기는 좀 쉬운데 익센트릭 컨트랙션을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조금 컴펜세이션 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아나토미 구조라든지 근육의 활용이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이걸 굽히면 그쪽으로 힘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앞으로 던지는 힘, 다리를 차는 힘, 그 다음에 다리가 떨어지는 중력의 힘, 즉 우리의 중력을 이용해서 보행을 주로 하게 되고 그걸 조금씩 근육들은 컨트롤해가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근육의 힘만을 사용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몸이 앞으로 나아갈 때 내 힘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구나 하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용어, 그 다음에 6가지 더하기 하나의 7가지 구성 요소, 뭐는 꼭지점을 내리고 뭐는 꼭지점을 올리고 뭐는 꼭지점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좌우폭을 조절하는 건 피지올로지컬 에고스다라는 것들은 꼭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행 분석 요소, 이건 좀 쉬어가는 건데 우리가 보행을 볼 때 우리 뭐 이렇게 외래에 들어가서 교수님들 보시면은 환자 한번 걸어보라 그러고 이거니까 뭐 이렇게 AF4는 어떻게 착용하고 이렇게 딱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지던트 때 되게 신기했었는데 결국 많은 이제 정성적인 분석, 많은 경험을 통한 정성적인 분석들을 우리가 비디오에 의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많이 익스피리언스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검사자들 간의 인터랙터 릴라이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나오는 것들이 키네마틱스와 키네틱스, 걸을 때 힙니 앵클 관절의 각도, 그리고 걸을 때 우리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의 방향과 힘의 크기, 벡터, 그런 것들을 키네마틱스와 키네틱스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익센트릭 컨트랙션이 우리가 때때로 잘 일어나가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피스 EMG,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를 활용해서 우리 근육들이 제대로 잘 수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불어 에너지 소모 분석, 가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보행할 때 에너지 에피션시는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게이트 어널리시스의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여주면 레프트 헤미플레이지아 환자, or right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infarction이 있어서 레프트 좌측 편마비가 있었던 환자인데, 이거 딱 보면 좌측 편마비구나, 건축에 케인을 짚었구나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보면 다리가 약간 드래깅되고 약간 스테페이지 게이트를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좀 쌓이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카메라 보이죠? 이 방에 카메라가 둘러싸고 있고 지금과 같이 시각적인 비디오가 앞과 옆에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점 빛에 대해서 반사돼서 카메라로 들어가면 힙니 앵클의 각도를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이 서피스 EMG가 근육의 활성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판이 그라운드 리액션 코스를 보여줄 수 있는 키네틱스를 평가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게이트 어널리시스 룸이라고 얘기를 하고 랩이고, 결과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 이렇게 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일단 보행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카덴스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을 때는 좌측 편마비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측, 건축으로 인해 건축에 스탠스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요. 많이 그쪽으로 지탱을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스윙 페이지는 좀 줄어들고, 리플렉션에 있어서 우리가 스탠스 페이지와 스윙 페이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헤미사이드예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정상,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사운드 사이드, 오른쪽 건축이고요. 그래서 레프트 사이드, 헤미사이드를 보면 리의 스탠스 페이지와 스윙 페이지가 건축과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원래 스윙 페이지 때 무릎이 많이 굽혀져야지 땅에 안 끌리는데 스윙 페이지 때 무릎이 이렇게 펴져 있으니까 자꾸 땅에 끌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가 이 초록색처럼 힐 컨택트가 있고 쭉 나와서 푸시오프가 일어나는 이러한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가 있어야 되는데 쭉
쿵쿵 들어왔다가 쿵 들어왔다가 쿵 이렇게 나가는 스텝 페이지 게이트를 하게 돼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니와 앵클이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쿵쿵쿵 짚고 넘어가는 거죠, 마치 다리처럼. 그리고 ICH 환자, 트라우마틱 ICH 환자도 뭐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이제 이것도 스텝 페이지 게이트가 훨씬 더 자명하게 보이죠. 오른쪽 다리, 앵클도 안 움직이고 니도 그냥 뻣뻣하고 느리고, 그 다음에 건측의 스탠스 페이지가 증가하고, 니가 서 있을 때 약간 이제 그 약간 굴곡, 아까 봤을 때 샥 업소빙을 위해서 굴곡을 살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뻣뻣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그냥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X 그 암퓨티 환자들도 게이트 어널리시스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잘 착용됐는지 환자한테 적절한지를 확인하려는 것들이고, 이때 이제 우리가 가장 여러 가지 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게 보지만 이 앰퓨티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니의 컬랩스예요. 니가 컬랩스 되지 않게, 우리 반대로 아까 전에는 약간 플렉션을 줘야 된다고 했지만 이 니가 컬랩스 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앰퓨티 환자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서 요것들이 잘 역할을 하는가,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 물론 뭐 좀 속도가 늦고 뭐 하지만 그래도 많이 86% 정도, 63% 정도 됐고, 그다음에 요 스탠스 페이지가 환측은 거의 정상에 가깝죠. 그다음에 건측도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약간 그래도 건측에 지지하는 게 조금 더 많죠. 이걸 조금 더 줄이면 좋겠고, 요 디플렉션, 초기에 디플렉션 되는 것들을 환측, 그러니까 우리 프로세스 되어 있는 것들이 굽혀지지 않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 환자가 스탠스 페이지, 그러니까 의지로만 서 있을 때 무릎이 굽혀져 버리면 컬랩스 돼서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이 프로세시스를 우리가 어플라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이것들이 환자의 안정감에 제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이러한 정상 게이트를 따라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고, 병적 보행, 요거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도 이제 앞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글루티우스 미디우스 게이트라는 것들인데, 우리 L5 레디클러 패스가 있거나 글루티우스 미디우스, 펠비스와 다리를 잡아주는, 펠비스와 피머를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글루티우스 미디우스, 작은 근육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역할을 잘 못하면 다리가 이렇게 펠비스, 이게 앱덕터거든요. 다리를 반대쪽으로 옆으로 들어주는 근육인데, 얘가 실제로 하는 일은 다리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힘이 이쪽으로 작용할 때 다리가 그 펠비스가 밀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가 역할을 못하면 스윙 페이지 때 펠비스가 뚝 떨어져 버리겠죠. 아까 전에는 5도 정도 떨어지는 건 정상이에요. 그건 일부러 이렇게 그 게이트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이상. 다리가 뚝 떨어지게 되면 보행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훨씬 많이 굽혀줘야 되고 버텨줘야 되고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걸 글루티우스 미디우스 게이트라고 하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이 글루티우스 미디우스의 위크니스가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냐 시비어냐에 따라서 우리 치료 방침을 달리해줘야 될 텐데, 우리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스테이지냐 아니면 시비어 스테이지냐를 좀 확인해 주려면 걷는 걸 시켜보면 알 수 있어요. 걸어보라 그러면 이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컴펜세이티드고 어느 쪽이 언컴펜세이티드고 어느 쪽이 뭐 시비어일까요? 보면 이쪽이 언컴펜세이티드고 아까 본 그림하고 똑같죠? 오른쪽에 글루테우스 미디우스가 약해서 스윙 페이지 때 스윙 페이지에 있는 다리의 펠비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 그림입니다. 별도로 상체가, 트렁크가 이걸 보상하진 않았어요. 그대로 놔뒀고, 여기 보면 이게 너무 심해져서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다리가 끌려서 또는 왼쪽으로 넘어져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심해지면 상체를 컴펜세이션해서 반대쪽으로 컴펜세이션해서 걷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uncompensated, compensated gluteus medius gate라고 하고 mild to moderate, severe stage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이트는 천천히 걸을 때 가장 자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뛰려고 하면 안 되고 천천히 보행을 시켜야 이러한 앱덕터의 역할을 좀 그대로 잘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파킨소니안 게이트고 이것들은 신경과에서도 많이 나올 텐데 아주 특징적인 거니까 언젠가는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파킨소니안 게이트라는 것들이 도파민의 문제, 분비 문제에 의해서 우리 게이트의 운동 패턴들이 다양하게 병적으로 바뀌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고 보면 이게 문제 은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일, 본이, 본삼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마 좀 학년이 올라가면 그런 문제 은행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파킨소니안 게이트라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게이트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에이택식 게이트, 실조성 보행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세레벨럼의 문제잖아요. 세레벨럼의 문제면 서 있든 내가 눈으로 떠 있든 안 떠 있든 다 운동 조절이 안 되는 거, 코오디네이션이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외독에 의한 타베스 도잘, 뭐 그냥 항상 야만데 타베스 도잘리스 같이 센서리의 문제에 의한 실조성 보행. 우리가 들어오는 인력이 없으니까 아웃풋만 갖고 이제 보행을 하거나 서 있으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에이택식 게이트. 그것과 구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 오프닝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센서리의 문제만 있다면 그 센서리 인풋을 그 비전으로 보상해 주는 것. 그것들이 센서리 로스에 의한 아탁식 게이트의 특징이고 시각이 있으나 없으나 비전이 있으나 없으나 센서리의 문제가 아니라 코디네이션의 문제인 세레벨라 디스펑션 같은 경우에는 시각의 보상과 관계없이 에이탁식 게이트를 보인다라는 것들. 트렌들렌버그 게이트는 뭐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 파킨소니안 게이트는 뭐 특징적이고 스텝페이지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머슬이 전 경골근이 역할을 못하면 부드럽게 락킹이 안 되겠죠? 툭 떨어질 거예요. 이런 툭툭 떨어져서 보행할 때마다 그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스텝 페이지 게이트라고 하고 L5 레디큘러 됐을 때 흔히 보인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언젠가 나중에 아마 이제 질환과 연계해서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보행의 기본 용어, 그 다음에 정상 보행의 결정 요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보행이 뭐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어떻고 질환과 연관돼서 이러한 보행을 보이는 사람의 진단, 평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이제 다른 과의 지식들과 함께 연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내용이 좀 많긴 한데 크게 뭐 중요한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들밖에 없으니까 부담 가지 않아도 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명 없으면 지나가고요. 우리 출석 마지막으로 확인해 줄게요. 조성호